안녕하세요. 모니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주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데이터를 API로부터 요청을 해서 네. 그 요청한 데이터를 가지고 DB를 써서 백업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백업. 예. 가장 많이 AP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려고 하시는 게 이제 데이터 받기. 데이터 받은 후에 자신의 로컬 PC에다가 이제 백업 받는 걸 원하시거든요. 예. 그 여기에서의 키는 저희가 워낙 지금까지는 API를 많이 했기 때문에 API는 큰 문제가 아니고 DB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DB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 마이머니봇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쉽다라는 것이 이제 활용하시기 좋은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부터 이제 강의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업인데요. 백업. 여기 보시면 이제 API 기능 옆에 여기 다 했습니다. 온스킬 요거 빼놓고 데이터 백업 이제 이건데 이제 일별 업종 정보부터 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 할 거는 일별 업종 정보인데 눌러보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좀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은 화면이 나오죠. 제가 만든 화면 중에 가장 복잡한 화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프로그레스 바도 나오잖아요. 프로그레스 바도 있고요. 예. 일단 전체 백업, 추가 백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백업은 뭐냐면 증권사에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증권사가 갖고 있는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다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백업은 그냥 지금부터 뭐 한 20일이면 20일 정도의 데이터만 달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매일 데이터를 받을 때 유용하죠. 이 전체 백업은 이제 처음 받을 때 유용하고, 추가 백업은 매일 받은 이후에 이제 추가된 부분만 그냥 이렇게 갱신할 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체 백업을 한 종목만 전체로 다 백업할 거냐, 아니면 전 종목을 다 백업할 거냐, 또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정할 거냐, 아니면 전 종목을 할 거냐. 이제 그래서 한 종목을 백업을 할 때는 여기 하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업종인데 누르면 한 업종만 백업이 되고, 밑에 있는 걸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백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기능으로는 4종류가 있어요. 전체 백업으로 할 거냐, 추가 백업으로 할 거냐, 그리고 한 업종만 할 거냐, 전체 업종을 다 할 거냐, 이렇게 4가지가 되죠. 제가 만든 이제 화면 중에 제일 복잡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일자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휴일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휴일에 백업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난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날짜를 넣어주거나 그 이후의 날짜를 넣어주면 증권사에다 요청을 하면 이제 그날 이전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저 날짜를 만약에 2018년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면 이제 지정한 그 날짜 이전으로 이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의도 하에서 화면을 만든 겁니다. 화면은 이제 뭐 대충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업종 정보가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업종 정보는 아시다시피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쿼리로 업종 이름하고 업종 코드를 여기서 받아오는 겁니다. 받아서 이렇게 화면이 뜰 때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이제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318라인, 여기 일별 업종 정보 백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8424라는 그 쿼리가 있어요. 8424. 8424 쿼리를 잠시 보시면 어딨냐? 8424. 8424 보면 이게 뭐를 주는 거냐면, 이렇게 누르면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업종 코드, 그 다음에 업종 이름, 종합,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H네임을 이렇게 보시면
종자하고 한 칸인가 이게 몇 칸이 띄어 있고 합이 나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원래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마 HTS일 때문일 거예요. HTS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자릿수가 있잖아요. 근데 종합만 붙어 있고 저 뒤가 이렇게 휘잉 비면 이게 보기에 되게 어색하니까 일부러 이만큼 이제 띄운 거죠. 화면에 맞춰서 데이터를. 근데 이제 API로 가져오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저 스페이스를 다 없애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일단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그 데이터가 약간 화면에 맞춰서 빈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842사는 어쨌든 업종 코드하고 업종 이름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8424를 해놓고 이제 쿼리를 바로 날려버리면 그 화면에 아까 보셨던 화면에 이제 업종 코드하고 업종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는 거는 1514 코드인데 쿼리인데 1514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업종 기간별 추이. 요게 이제 그 일자별로 해가지고 그 업종에 대한 그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에다가 001 넣고 9분 2에다가 1 100건 이렇게 조회하면 딴 이렇게 해서 매일 요거 이제 업종이니까 지수가 나오죠. 지수하고 뭐 쭉 되게 많은 데이터를 줍니다. 업종 용도죠.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등락, 뭐 거래 대금, 상승 보합 종목, 뭐 외국인 순매수, 뭐 시가고가 저가, 뭐 상한가 그 업종의 상한가 간 종목 수, 하한가 간 종목 수 뭐 이런 것들 오는 거죠. 쭉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업종별로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자나 거래 거래 주체별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도 이제 그거를 많이 쓰겠지만 이 업종에서도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어떤 특정 섹터나 어느 섹터가 좋은지. 테마에서도 그렇죠. 테마에서도 그렇고. 자, 1514 코드는 이제 업종 기간별 추이 1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위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을 뭘 눌렀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음 설명을 보고는 보통 이래 놓고 여기서 추가 백업 그냥 매일 백업을 받으면 이 다음에 그냥 여기서 전 종목 백업을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요게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매일 백업을 받으니까 매일 전 종목 받겠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제 어디로 오냐면 코드가 여기 백업 all로 옵니다. 전 종목.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업종 코드 테이블을 받아놨던 거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한 종목을 백업 받을 때마다 리스트에서 하나씩 없애요. 걔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백업을 받아야 될 업종이 만약에 10개예요. 10개면 10개 코드와 이름을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한 종목 백업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종목 받았으니까 걔를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또 리스트에 제일 앞에 있는 거를 뽑아내면 지금 이제 또 백업을 받아야 될 종목이 나오겠죠.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로 일단 백업할 애들을 쭉 종목 코드와 이름을 넣어놓고 첫 번째 거 팝 제로 이게 이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 리스트에 팝이라는 게 있어요. 팝이라는 게 뭐냐면 리스트에서 데이터 하나를 꺼내오는 겁니다. 꺼내오면서 걔를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꺼내오는 거죠. 리무브 해버리면서 꺼내오는 겁니다. 복사해오는 게 아니라 꺼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를 꺼내와서 걔를 백업을 해버리면 되겠죠. 걔를 증권사에 쿼리를 날리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뭐 리스트에 몇 개 중에 몇 개가 뭐 됐고 뭐 이런 거 화면에 표시하려는 거니까. 그래 놓고 업종 코드를 백업할 종목을 여기 팝으로 받아서 업종 코드를 클래스 변수로 넣어준 다음에 뒤에 가서 리퀘스트를 딱 해버립니다. 리퀘스트.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여기 만들어진 함수에서 여기에 보시면 추가로 받을 거냐 새로 받을 거냐를 갖고 쿼리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추가 백업이니까 지금 추가 백업이니까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줄 때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줄 수가 없어요.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주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 백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주는 양만 받고도 끝나죠. 왜냐면 어제까지 백업을 받아놨으니까 오늘은 뭐 받은 거 마지막 거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체 종목이 아니라 전체 일자를 다 받으려고 하면 계속 추가해서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는 그걸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지금 증권사에서 준 데이터로 만족할 거냐 아니면 그 뒤에 더 데이터를 요청할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추가 백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연속조회라는 거죠. 연속조회를 true로 할 거냐 false로 할 거냐 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추가 백업일 경우에는 그냥 연속조회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요 쿼리를 날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샘플로 데이터 볼 때 넣었던 거랑 똑같죠. 구분 코드 1에 건수 몇 건에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쿼리가 하나가 이제 날라갔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다가 업종 데이터를 요청한 겁니다. 요청하면 이제 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겠죠. 저걸 가지고 이제 온 리시브 데이터로 옵니다. 온 리시브 데이터로 오면 좀 전에 쿼리 요청한 게 1514니까 1514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받았으니까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게 만약에 20건이거나 100건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제 내가 백업을 받았으면 내가 오늘 받은 거랑 데이터가 겹치겠죠. 예. 오늘 하루 거 빼놓고는 다 겹칠 거예요. 예. 겹치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됩니까? 넣어야 되는데 예. 옛날에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좋아진 겁니다. 옛날 데이터베이스는 저거를 하나하나 내가 다 확인해야 됐었어요. 지금 받은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 셀렉트 해가지고 셀렉트 했는데 있어. 그럼 얘는 인서트를 안 해.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DB가 좋아져가지고 집어넣을 때 insert or replace라는 이게 생겼습니다. 그 몽골인이 오라클에서도 저렇게 쓰죠. 이게 약간 다른 저희 SQLite는 insert or replace였었던 것 같고 제가 MySQL에서는 아니 오라클. 오라클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싼 오라클 DB라서. 쓰시잖아요. 아니죠, MySQL. 아니 오라클 쓰시잖아요. 회사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의 제가 안 당하고. 맞아. 근데 저희 insert와 replace가 DB마다 네. 명령어가 달라요. 제가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replace라는 건 없었어요 옛날에. SQL 스탠다드에 replace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보면 옛날에 좀 오라클 쓰고 최근 건 안 쓰는데 옛날에 오라클 쓸 때 다 그랬어요. 있으면 셀렉트로 확인해보고 없으면 인서트하고 있으면 버리고 이제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꿔야 됐다. 과거 데이터를.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서트냐 업데이트냐 이제 갈리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DB들이 좋아져서 저거를 먹어요. 인서트와 리플레이스. 지금 SQLite는 인서트와 리플레이스고 MySQL 명령어가 조금 다를 거예요. 저기 MySQL도 insert와 replace가 있는데 저거 잘 뭔가 좀 잘 안 되고 동작이 달라요. 근데 그 on duplicate인가 있습니다. on duplicate에서 키값 잡아준 게 있어서 예를 들어 날짜와 코드로 키값을 잡아주면은 on duplicate에서 그거 해주면은 이제 저게 그 insert와 replace가 아니라 on duplicate로 이제 많이 하죠. 어려운 얘기 하시는. 저도 저거 하다가 분들이 그게 뭔 소린가 아니 할 거예요. 그냥 SQLite에서는 insert와 replace를 쓰시고 MySQL은 아마 뭐 구글 찾아보시면은 이름이 좀 네. 다른데 어쨌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최근에 DB들이 이제 저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서트 혹은 리플레이스 해라. 저 넣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걸 업데이트 해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왜 어지간하면 리플레이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서트하고 있으면은 인서트 하지 말아라. 이것보다는 인서트 하고 없으면은 그냥 있으면은 리플레이스 해라.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DB를 하시다 보면은 요런 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 데이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은 이게 약간 시간대별로 값이 약간 다르거든요. 새벽 2시랑 새벽 3시랑 새벽 4시랑 약간 다른 그런, 집계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런 TR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하실 때 딱 오늘 데이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래량 데이터도 그렇거든요. 거래량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나는 오늘의 전 종목 시고정조 거래량을 받을 거야 라고 받으시는데, 이게 어쨌든 거래는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되면 거래량이 약간 차이가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는 아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인서트 하시고 약간 여유 있게 받으세요.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여유 있게 받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하시면은 빠진 데이터도 없고, 약간 그 시간 지나면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는 최신으로 유지하실 수 있고, 제가 해보니까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실전에서 그런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인서트와 리플레이스로 오는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코드가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코드, 이것도 몇 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려운 코드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 싱글샷이라는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큐티에 써 있는 거라서 주문 지연 시간, 이게 몇 초 후에 나를 실행시켜줘라는 코드죠. 저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초 후에 나를 실행시켜줘.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코드가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계속 받을 경우고, 뒤에 있는 코드는 지금 한 종목을 받았잖아요. 한 종목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종목은 끝, 다음 종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다음 종목을 받을 거는 이제 또 다음에 백업할 코드를 팝해가지고 꺼내서 업종 코드에다 다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화면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더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싱글샷을 또 날립니다. 이 리퀘스트를 다시 한번 보죠.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다음 받을 종목은 업종 코드라는 변수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다시 한번 리퀘스트를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리퀘스트 하면 안 돼요. 3초 제한 때문에. 그러면 슬립을 안 쓰고 3초 후에 그냥 부르면 되는데, 그게 여기서 유용하게 쓰이는 싱글샷이라는 이 코드입니다. 이거 3초 지나서 알아서 시스템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리퀘스트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함수 여기 있는 백업하고 데이터 받아온 거하고 요거 봐가지고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코드예요, 서로. 이게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들이 다 이벤트 드리븐 코드들이라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읽는 방법은 업종 코드라는 거 하나로 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나를 깨우면 업종 코드를 보고, 이거 요청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오면 업종 코드 갈아놓고, 또 이제 잠들고 있으면 시계가 또 3초 후에 깨우면 또 그 업종 코드 보고, 이게 무슨 메멘토 같은 거죠.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이제 나면 내가 뭐 했는지 모르니까 변수 보고 또 이제 걔를 요청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한 종목 호출할 때는 여기 백업 원이라는 거를 호출해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길지만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그 업종은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데, 지금 머니보님께서 해주신 저게 앞으로 우리가 강의할 나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시고정조 일봉 데이터 제일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많이 하고, 그거 돌아가는 게 다 요 포맷입니다. 요 포맷이니까는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오늘도 머니보님 그 데이터를 받아서 내 로컬 PC에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해 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